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레포츠 경마 2부 김재민입니다. 지난주 펼쳐졌던 3관마의 첫 관문이었죠. KRA컵 마일 경주는 19조 김영관 조교사 역시 명장답게 두 필을 동반 출전시키고 두 필이 동반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파워블레이드 오뚝이었죠. 축하를 드립니다. 자, 오늘도 금요 예상을 위해서 두 분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민병철 위원 그리고 이경국 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무래도 또 항상 관심 분야는 이번 주에 금요일 편성 강도는 어떠냐. 또 비 소식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이 경주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이 관건이 될 텐데요. 민병철 의원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금요 부산 경마는 4월 달에는요 5주차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1주차 경마 마무리됐고요. 아무래도 월초 흐름에 이번 2주차 부산 경마도 이 전반적으로 인기마 접전 구도의 경주가 상당수 눈에 띕니다만, 자, 일격가을 복병 전력도 상당수 경주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 상당수 다수의 경주에서 우리가 흥미로운 그 경주 능력과 마필의 그러한 좋은 어떤 경주 능력의 포텐을 펼쳐낼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이번 2주차 경마에서도 상당히 흥미로운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네, 물론 전개상으로 복병 세력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까지 해당 경주에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짝수 경주 위주로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 준비한 순서는 김재민의 추천 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겠습니다. 네, 3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경주거리 1300m 경주인데요. 총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최하위군에 있는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가 되고요. 전개 상황으로 봤을 때도 선두권에 나서는 마필들이 그렇게 압도적인 능력 우위에 있다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경주 편성입니다. 제가 가장 주목을 하는 마필은 11번마 당찬질주입니다. 당찬질주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13번 게이트였죠. 출발 자체는 상당히 양호했고 선두권 A곽 전개 후에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종반 약간 내측으로 사행길을 보이면서 끈기를 보였습니다. 직전 경주만큼만 뛰어준다고 해도 이번 경주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로 판단을 합니다.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마필 5번마 포리스트 태양. 지난번에는 출발 자체가 빨랐던 것이 아니고 밀어서 중속을 내는 마필이기 때문에 선행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3선 A곽 전개를 하고 결국 입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선행을 장악한다면 조금 더
기대치를 갖게 하는 흔적은 보여준 마필이죠. 이번 경주에서 5번 마 포리스트 태양은 선행까지 노릴 만한 찬스를 잡았다는 부분에서 입상에 대한 기대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2번 마 카린짱 30조 울줄리조교사 마방에서 마방 이적을 했기 때문에 훈련 강도가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흔적으로 보여준 기본기는 선입으로도 끈끈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게이트도 좋고 전개 상황에서 세 번째 안에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편성입니다. 그리고 이 A의 이제 이변 가능마를 노린다면 이번 경주가 선두권이 그렇게 강한 편성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타는 마필들이 어부질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런 마필을 꼽자면 예과하게 공백을 거치긴 했습니다만은 기본기상으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평가되는 마필이 9번 마 파워 챔프, 그리고 끝까지 참고 선두권이 무너졌을 때 한 발을 몰아줄 수 있는 마필 4번 마 위닝 오피서, 이런 마필들도 3복승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입니다. 그래서 인기 마필에 그렇게 연연할 필요는 없는 경주이기 때문에 3경주 초반부지만 상당히 매력을 느끼는 경주고요. 일단은 11번 나 당찬질주를 중심으로 풀어가고 싶은 경주인데 1, 2경주 주로 컨디션을 감안해서 5번 나 포리스트 태양을 주력으로 선택할 것이냐 아니냐를 최종 선택해서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경주입니다. 1200m 국산 5등급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거리가 1200m, 주로 컨디션, 이 부분이 경주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주목할 부분은 4번 마 로켓 블레이드가 지난 경주처럼 레이스를 펼치고 후미권 전개를 한다면 자력으로 추입으로 모두 앞에 가는 마필들을 제압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포커스가 좀 맞춰져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토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경주는 민병철 의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수의 선행마가 포진했기 때문에 선두 레이스 흐름이 매우 빠르게 진행될 1200m 경주거리입니다. 최근에 다소간 초중반 전개 미스로 인해서 아쉬움을 보였던 말이 이번 경주 빠른 페이스의 단거리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을지가 가장 관건이 되겠죠. 그 말은 4번 로켓 블레이드예요. 자,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거의 도주에 가까운 선행 습성을 갖고 있죠. 5번 메릴린 뉴스가 초반 선두권 장악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요. 만만치 않은 초반 스피드를 갖추고 있어요. 2번 월드 플래시와 외선의 12번 승리 아이콘, 이 3두의 선행형 마필이 초반 전개를 매우 빠르게 진행시킬 레이스입니다. 여타의 6번 언플래깅 허트 선행으로 레이스로 우승한 전력도 있죠. 초반 은근히 빠른 말이에요. 4번 로켓 블레이드는 데뷔 전 압박받는 선행 조건에서도 우승할 정도로 초반 선두 가담 스피드 아예 없는 말이 아니에요. 직전에 이 4번 로켓 블레이드는 다소간 중후미 느슨한 전개 펼치면서 외곽 돌고 무너졌습니다만 이번 경주는 좀 더 적극적인 초반 2선 가담 레이스가 기대가 됩니다. 외곽의 10번 러브퀸도 두텁게 2선 혹은 3선을 형성하는 주인공이 되겠죠. 자, 안쪽에 2번 월드 플래시입니다. 출발 이후 발군의 승가 스피드를 갖춘 말이에요. 자, 데뷔 후 한동안 부진했다가 지난 1월 2일에 거세를 단행한 이후에 기수의 부조에 대한 수능도가 상당히 좋아지면서 직전 경주 첫 번째 우승을 차지한 전력입니다. 당시 초반에 별다른 추진 없이도 마필이 선두 장악하는 아주 빠릿한 스피드를 보였고 직선에서 추진 없이도 상당히 여유 있는 걸음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이번에 선행 나서는 마필 중에서는 요 2번 월드 플래시 가장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4번 로켓 블레이드입니다.
지난 1월 22일 데뷔전에서는요, 경합성 선행 조건을 극복해내고 종반 착차 벌리면서 6마신차 압승을 거둔 전력인데, 자, 이후에 선행을 받아내지 못한 그런 페이스에서 입상 실패, 아쉬움이 있었고, 특히나 직전에는요, 빠른 페이스의 초반 전개에서 후미로 밀려났고 아쉬움이 있었죠. 하지만 직선에서의 올려붙이는 끝걸음의 여력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자, 이제는요, 굳이 빠른 페이스 단거리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요 4번 로켓 블레이드는 한 박자 빠르게 2선 가담 마지막 한 발 올려붙일 충분한 선입전으로도 가능성을 타진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 다수의 선행 마술전의 단거리에서도 기대치가 높은 요 4번 로켓 블레이드가 되겠고요. 6번 언플래깅 허트는요, 지난 12월 25일 경주 당시 최외곽 게이트 배정에 강공 선행작전으로 첫 승에 성공했던 말인데, 1월 15일 경주 이후에요, 양전 구절염, 관절염이에요. 요 병력으로 2달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베스트 컨디션 아닌 상황에서 당시 코너 돌기 전까지 굳이 내측에서 전개를 했고요. 고스란히 모래를 맞았고 상대적으로 무거웠던 직선 구간 내주로를 고집하는 바람에 당시 6번 언플래깅 허트는 능력 대비 걸음이 덜 나왔는데, 이번에 정상주기 들어왔고요. 컨디션도 상당히 좋아진 가운데 오히려 게이트가 살짝 외곽으로 나온 것이 전개를 펼쳐내는데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자, 10번 러브퀸입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최단거리 선행 1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인데 이후에 9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작년 7월 달 복귀 후 연속된 부진 끝에 올해 2월 21일 경주부터 망사 가면을 착용하고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행 시 한결 안정화된 자세가 펼쳐지고 있고, 직전에 메릴린 뉴스가 이끄는 그 빠른 하이페이스에서 2선 외곽 무리한 듯 레이스 운영을 하면서도 제법 끈끈한 걸음 보였어요. 이번에 직전에 실전 변화에 기지개를 켰고 직전 대비 줄어든 거리에 60번 러브퀸 앞선 2선에서의 선두권 전개, 자, 좀 더 전개를 유리하게 펼쳐내지 않을까 평가하는데요. 결과적으로 승급 이후에 다소간 부진했습니다만 이제는 2선 따라가면서 선입전으로도 충분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는 4번 로켓 블레이드, 훈련 시 더욱더 좋아진 컨디션 바탕 이번 경주 입상 기대치를 높여볼 수 있겠고요. 이 선행마 중에서는 현재 거세 후 일치월장하고 있는 2번 월드 플래시의 최선 끈기 있는 걸음을 기대합니다. 자, 직전에 최근에 전개 미스로 좀 아쉬움이 있었던 6번 언플래깅 허트, 이번에 정상주기 쾌조의 컨디션 2선 최저거 레이스 한 발 가능해 보이고요. 역시 직전부터 변화의 걸음 보이고 있고 거리 내려 1200 출전, 10번 러브퀸의 선점까지 결과적으로 현등급에서 이제는 단거리 충분한 자유전개 이점을 살려볼 수 있는 4번 로켓 블레이드의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4경주였습니다. 네. 5번마 메릴린 뉴스가 선행으로 레이스를 주도할 가능성이 가장 높고, 그 뒤에 2번마 월드 플래시도 붙고 6번마 언플래깅 허트, 애곽의 10번마 러브퀸, 12번마 승리 아이콘, 한 5마리 정도가 선두권에 가세를 하는 그런 경주인데요. 로켓 블레이드가 그러면 과연 어느 자리에 있겠느냐? 한 7번째 자리를 잡게 될 것이냐? 아니면 좀 밀어서라도 중속을 내고 더 좋은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이제 관건이 될 텐데, 어쨌든 지난번에 종반 여력으로 보면 로켓 블레이드는 상당히 힘을 좀 남겼다라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경국 위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금요일 4경주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전개적으로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분석을 했던 것 같아요. 좋은 순발력을 가진 마필이 다수 포진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좋은 순발력과 도주형 순발력이라는 이런 차등적인 분석을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 좋은 순발력을 가진 마필들이 굳이 무리한 선행 경합을 할 전개로는 판단하지 않았어요. 승급전 치르는 마필들 중에 내측 게이트 배정받은 전 이번 월드 플래시가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다, 이렇게 좀 평가를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승급전임에도 워낙 좋은 발군의 기량을 보이다 보니까 부중이 좀 올라가 있는 모습이긴 한데요. 강도 높은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전 경쟁력 발휘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민의원이 언급해 주신 로켓 블레이드의 능력에 대해서는 저 또한 이견은 없습니다만 전개적으로는
직전 1300에서 보여준 걸음을 바탕으로 분석할 땐 오히려 경주 흐름이 빠르게 적용될 1200에서는 다소 좀 조심스럽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오히려 승급전 치른 또 다른 마필들인 선두권 공략경 마필들인 11번 새벽 스타나 오히려 7번 골든 레오까지도 저는 월드 플래시와 함께 어떤 선두권 공략이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4경주에서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월드 플래시를 가장 주목하는 마필로 평가합니다. 네, 어쨌든 전개 상황을 어떻게 추리하느냐 이 부분하고 지금 이제 1, 2, 3경주에 대해서는 경주 결과가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4경주에 그 잣대를 적용을 한다면 4번마 로켓 블레이드의 경주력이 어느 정도 발휘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은 미루어 짐작이 가능해 보입니다. 지난번에 여력을 남겼다는 부분을 감안했을 때 중속 부분에서 조금 더 힘소진을 한다 하더라도 이번 경주의 경쟁력은 능력상 충분해 보이고요. 7번마 골든네오와 11번마 새벽스타 두 필이 이제 이번에 승급전 상대들이 좀 강해지긴 했는데요. 기록상으로 보면 좋은 기록은 아닌데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보면 7번마 골든네오가 지난번에 종반 여력을 좀 더 기대하게 했던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1000m에서 1200m로 늘어난 거를 감안했을 때 저는 7번마 골든네오 쪽에 조금 더 새벽 스타보다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경주입니다. 제주교차 4경주입니다. 제주막 900m 핸디캡으로 치러집니다. 10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엇비슷한 전적으로 평가되는 마필들의 경주이기 때문에 역시 혼전도는 좀 높은 경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초반에 자리 싸움에서 어느 마필이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느냐 이 부분도 관건이 될 듯합니다. 민병철 의원이 이번 경주 역시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현등급 편성에 따라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과 공백 이후에 뚜렷하게 회복세 보이는 전력의 연투 기대치까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제주 4경주입니다. 경주거리 900m죠. 자, 일단 4번 사령관이 이번에는 선행으로 유리하게 레이스를 펼쳐낼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말은요, 직전에 4개월 공백이 있었던 말이에요. 복귀 전이었죠. 또한 공백기 동안 2조 마방에서 13조 고영덕 마방으로 마방 이적을 한 후 직전에 첫 출전이었어요. 당시 공백 여파를 극복하지 못한 채 졸전이었고 선행을 편하게 나서지 못했던 조건이었죠. 이번에 훈련 시 뚜렷하게 회복세의 탄력도 보이고 있고요. 정상 출전주기 돌아왔고 게이트 안쪽 배정받았습니다. 아무래도 900m 거리 선행 찬스를 맞은 4번 사령관의 가장 유리한 전개 선행 1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번 힘찬 기운입니다. 기대 막벽이 좀 있는 말이에요. 1월 16일 날 900m 거리 입상을 차지할 때도 직선 구간 내측 기대 막벽으로 인해서 주행 심사 처분을 받았던 마필입니다. 이후에 2월 27일 경주 기대 막벽이 한결 완화된 가운데 다시금 900m 입상에 성공했던 말이죠. 최근 두 번의 경주 모두 많은 주목을 받고도 높아진 부담 중량 여파인 듯 아쉬움을 보였습니다만 자, 이번에 또한 최근에 또 체중도 계속해서 감소된 가운데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라는 평가예요. 예시장에서 요 5번 힘찬 기운의 체중 체크도 좀 필요하겠습니다만 체중이 뭐 많이 감소되지 않는 상황이라면은 요 5번 힘찬 기운은요. 충분히 정상 컨디션으로 돌아왔다라고도 말씀드려볼 수 있겠고 여전히 60kg, 60.5의 높은 부담 중량이지만 대신에 계속해서 직선에서 걸음은 상당히 좋게 보여줬단 말이고 직선 구간 추진력이 상당히 우수한 안득스 기수로 교체하면서 5번 힘찬 기운의 선정 기대치를 충분히 가져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제일용사는요. 최근에 한동안 출발 자세 불량 등으로 초반이 늪발 악벽이 도진 가운데 아쉬움도 있었지만 직전에 한결 출발 매끄럽게 이루어지면서 종반 기가 막힌 초입으로 입상을 차지했던 전력이죠.
내치 게이트 배정 이번에도 어느 시점에서 스페어 스퍼트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마지막 한 발은 충분히 다시금 기대가 되는 마필 2번 제일용사고요. 자, 3번 황룡전설은요.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5개월여 공백이 있었던 말인데 지난 3월 5일 복귀전 이후 직전 3월 26일 경주에서 900m 거리 인코스 기가 막힌 힘 한 배 종반 아주 우수한 결정력으로 우승을 차지했던 전력입니다. 뚜렷하게 회복세의 전력을 보였고 다시 한번 충분히 연투기 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3번 황룡전설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선행을 어느 마필이 장악하느냐, 이것도 이제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민병철위원은 4번마 사령관이 선행을 장악할 찬스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5번마 힘찬 기운도 게이트 이탈도 매끄럽고 지난 경주만 놓고 보면 추진 없이 중속을 냈던 마필입니다. 같이 밀어줬다면 제가 봤을 때 5번마 힘찬 기운 같은 경우도 이번 경주에서는 뭐 충분히 선행을 장악할 수 있는 조건은 갖고 있다.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그런데요. 이경국 의원은 또 어떤 시각으로 이번 경주를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 4경주 전개적 설명은 뭐 민 의원이 아주 자세히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저 또한 뭐 전개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다만 조금의 이제 우선순위적인 차원에서는 조금 저랑 좀 생각을 달리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경마를 분석하고 예상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기록이 전부는 아니다. 저 또한 경마를 이렇게 분석하는 점에 있어서 기록을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흔히 얘기하는 일반적으로 좀 평가되기 어려운 그런 기록적인 접근이 왔을 땐 마필의 능력이 올라오지 않고는 전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제가 제주 4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3번 황룡전설과 2번 제일용사가 되겠습니다. 3번 황룡전설과 2번 제일용사는 직전에 동거리 900m죠. 동반 입상을 일궈낸 능력 우수 마필입니다. 황룡전설과 제일용사 같은 경우는 같은 편성에서 뛰었던 마필들에 비해서 월등한 기량의 상승세를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전체적으로 끝걸음도 살아 있었고 아까 민 의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게이트 이탈도 매끄러웠기 때문에 직전에 1번, 3번에서 이번에도 3번, 2번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뭐 일부러 상승세를 걸음을 꺾을 이유가 없다면 황룡전설과 제일용사는 오히려 상대마와의 접전보다는 늘어난 부중을 극복만 해준다면 저는 직전에 이어서 동반 입상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관심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뭐 직전 경주 모습 보면요. 3번마 황룡전설은 우승이 확정됐다 싶은 거리를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승점까지 아주 강한 추진으로 우승을 확실히 굳혀준 그런 모습이었고 제일용사 같은 경우는 내측으로 약간 기대는 모습을 제어하면서 종반 걸음에서는 오히려 잡고 여력을 좀 남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가 동일 경주거리죠. 900m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 보여준 전력이라면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는데요. 저는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5번마 힘찬 기운이 선두권 공략에만 성공을 한다면 뭐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조금 더 강조를 드리는 느낌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육경주입니다. 1400m 국산 5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기량차가 크지 않다. 전개 상황에 따른 추리도 만만치는 않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경주 편성입니다. 어느 마필의 주목을 과연 해야 할까? 어떤 마필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어야 할까? 이번 경주는 이경국 위원이 먼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네, 1400m 경주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전개도 중요합니다만 마필의 능력이 어느 정도 좀 보장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거리적 특성을 갖고 있죠. 제가 6경주에 가장 주목하는 마필은 최외곽 게이트에 포진한 12번 새로운 스텔스입니다. 새로운 스텔스 같은 경우는 1200m 연속 입상권 경쟁력을 보여준 능력 우수 마필이 되겠는데요.
직전 경주 결승주로 외곽 주행을 하면서 거리 손실에 의해서 아쉽게 3위를 기록했던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앞두고 탱크 파워라는 마필과 병합을 하면서 걸음을 많이 늘려놓은 모습이에요. 마방에서도 직전 3위 성적은 너무나 좀 아쉬웠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요. 유일하게 32라는 30대 레이팅을 보유하고 있는 새로운 스텔스 입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수 없는 우승 승급을 노려볼 수 있는 가장 기대치가 높은 마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입상 도전 세력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시켜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마필은 10번 미스터 스펜딩입니다. 실전을 통해서 꾸준히 걸음을 늘려오고 있는 마필이에요. 뭐 될 듯 결정력이 부족한 점은 아쉽습니다만 마찬가지로 국어 등급 유성스타 나름 좀 능력이 있는 마필이죠. 대등한 걸음을 보이면서 걸음이 많이 살아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발걸음이 가볍다 이런 평가를 받는 마필인 만큼 아마 결정력 발휘에 대해서 조금은 좀 기대치를 더 높여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마필은 9번 마인이 되겠는데요. 마인은 좀 마체가 왜소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거리가 늘면 몸싸움에 의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는 마필이긴 해요. 근데 상대적으로 좋은 근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마인이 경주를 뛸 때 보면 아주 작은 체구에서 답지 않게 좀 답보 변환이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아마 근성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보기 때문에 마인의 선전을 기대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좀 복병권 세력으로 제가 한두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필은 3번 황금빛 바다가 되겠습니다. 뭐 상대 마필들이 강하기 때문에 사실 자력 입상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직전에 좋은 추임력 바탕 아래 아주 접전을 펼쳤던 마필이에요. 입상마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걸음이었다면 이번에는 뭐 내치게이트 살려서 복병권 세력으로는 충분히 손색이 없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6경주는 12번 새로운 스텔스를 주목하는 마필로 강하게 강조를 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그 다음 경주에 더 잘 뛸 수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 왜 지난번에 못 뛰었는지 그런 이유까지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12번마 새로운 스텔스 같은 경우는 직전 경주에 약간 기립 늑발을 했던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경규 위원이 좀 강조해 준 그런 능력 발휘가 이번 경주에 가능하다. 저도 이 부분에 조금 더 기대치를 높게 갖고 있는데요. 민병철 의원은 또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죠. 네, 일단 직전에 늑발 이후에 다소간 레이스 전개가 좀 잘 안 풀렸죠. 12번 새로운 스텔스. 아무래도 이번에 1400m 첫 도전인데 늘어난 거리 유리해 보입니다. 자, 10번 미스터 스펜딩입니다.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1400m 레이스를 3번을 치렀어요. 한 번은 늑발 이후에 아무래도 불리한 전개로 끝걸음 여력만 한 게 좀 아쉬웠었고 직전에는요 선두 선입 2선 외곽에서 시종 4열 무리한 전개를 펼치는 바람에 직선에서 무너지고 말았죠. 역시 직전에도요 이 다소간 출발이 그렇게 매끄럽지 못한 가운데 졸전이었어요. 이번에 4월 6일 수요일 날 로카베 기수가 직접 발주 연습까지 시행을 했고요. 게이트는 외곽이지만 최근에 1400m 구간별 힘쓰는 포인트에 대한 숙지도를 충분히 경험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번째 1400m 도전 10번 미스터 스펜딩의 선정 기대치 높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1번 도치도 지난 1월 15일 날 1200거리 우승 이후에 승급 후 1400m 두 번을 뛰었습니다. 직전에는요. 자, 다소간 2선 외곽에서 경합성 선입전을 펼치는 바람에 초중반 힘 소진이 많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쉽게 직선에서 무너졌는데 자, 이번에 1번 게이트입니다. 레이스 흐름이 6번 선샤인 알파나 2번 올리블루가 이끌어가는 페이스인데 아무래도 선두 선입 선행형 마필들의 그런 스피드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다라는 평가예요. 그렇다면 1번 도치는 내선 2선 인코스 최적의 전개가 보장되어 있는 만큼 세 번째 1400m 도전, 1번 도치의 선정 기대치 가져볼 수 있겠고요. 자, 선행마 중에서는 6번 선샤인 알파를 주목하는데요. 전반적으로 주행 중 자세가 높은 그런 단점이 포착됩니다만 이런 마필이요. 초반 선행을 받아내고 모래 안 맞고 최선두권에서 레이스를 펼쳐나가는 조건에서는 상당히 복병 전력으로 매력이 있습니다. 6번 선샤인 알파의 선행 1순 기대치까지 언급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모든 거론할 수 있는 마필들이 다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전개상으로 주로가 좀 가볍다. 그러면 여기서 주목할 마필이 선행마인데, 선행은 6번마 선샤인 알파, 2번마 올리 블루 두 마리가 선두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6경주 혼전도가 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로 컨디션을 대입하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해 보이는 가운데서 지난번에 아쉬움을 남겼던 이유가 존재하는 마필들, 10번마 미스터 스펜딩, 시종 애곽 전개하면서 거리 손해 봤던 부분, 12번마 새로운 스텔스는 기립 늦발하고 좀 아쉬움을 남겼던 부분들, 이 부분을 감안했을 때 두 필에 조금 더 기대치는 높은 경주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이경국위원회 추천 경주가 준비가 됐습니다. 7경주를 준비했고요. 경주거리 1300m, 혼합 4등급 마필들 핸디캡으로 레이스가 펼쳐집니다. 총 12두의 마필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최근 경주에서 그래도 기본 능력 발휘를 꾸준하게 하는 마필들에게 눈길은 가는데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금요일 추천 경주는 7경주를 선정했습니다. 혼 4등급 편성에 국 4등급 소속 마필 2두가 원정 출전을 하고 있어요. 4번 자유대로와 10번 해운대 기상이 되겠는데요. 제가 7경주에 주목하는 마필은 승급전을 혼 4등급 원정으로 선택을 한 10번 마필인 해운대 기상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해운대 기상을 선정하는 순간 7경주는 틀릴 수가 없다. 이건 적중에는 무리가 없다. 이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했고요. 후착, 흔히 얘기하는 동반 입상 대상자로 지금 언급드릴 수 있는 마필들이 미입상 전적이 아쉽긴 합니다만 걸음이 최근 계속 늘고 있는 9번 마필인 천마 추풍호나 그 밖에 12주 만에 출전하는 휴양 마필인 골드블루, 안쪽에 있는 마필들인 자유대로나 아리온메탈까지도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좀 충마를 제외하고는 다소 조금 인기도 면에서 분산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필 상태 이상 없다면 해운대 기상과 함께 적중에는 무리가 없는 딱 찍어서 정리하는 압축된 마번으로 한번 선사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해운대 기상 믿고 강하게 여러분에게 압축해서 기쁨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해운대 기상이 국산 마필로 이번 경주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편성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인정을 하고 후착을 선택하는데 여러 구멍 사서 맞춰도 남는 게 없으니까 최대한 압축, 환수를 보장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죠.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팔경주입니다. 1800m 국산 3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8마리 단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8번마 월드 챔피언이 상대가 좀 강해진 듯 합니다. 그러나 선행이 유력해 보이는 편성을 만났고 또 감량으로 보상을 받는다. 이 부분 때문에 이제 8번마 월드 챔피언도 경쟁력은 이번 경주에 충분해 보이는 편성을 만났는데요. 객관적으로 보면 7번마 동남천하가 편성의 호기를 여전히 만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는 편성입니다. 이번 경주 역시 민병철 위원이 전개도로 먼저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네, 출발 이후 코너가 바로 나타나는 1800m 레이스입니다. 입상 가능권 전력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가운데 편성호기 만나서 일격가할 복병 전력에도 관심이 가는 경주입니다.
지금부터 전개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출발 이후에 가장 빠른 선행마죠. 이 8번 월드 챔피언이 이번에도 무리 없이 이 단독 선행으로 레이스를 이끌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 여타 7번 동남천하도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은 말이죠. 한때는 뭐 선행으로도 레이스를 중거리에서 펼쳐봤고, 이 8번 월드 챔피언 보내놓고 2선에서 7번 동남천하가 따라가는 전개가 예상이 됩니다. 3번 고속질주도 한때는 밀어 선입전으로 2선에서 전개를 펼치면서도 좋은 능력을 발휘했었고, 이 중거리를 연투를 이어갔단 말이죠. 자, 올해 초에 오른 앞다리 부상, 찰과상으로 약간 주춤거리긴 했습니다만, 자, 이번 경주 게이트 안쪽, 자, 8마리 단촐한 편성에서는 초반 전개에서 요 3번 고속질주도 충분히 유리하게 내선 전개가 가능해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초반이 느려요. 2번 필꽃은 3선 이하에서 차분하게 선두권 레이스를 추격해 나갈 텐데요. 자, 8번 월드 챔피언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선행형 마필이죠. 데뷔 후 6번의 경주 모두 입상을 했는데, 모든 경주가 선행이 아니라 한 번은 따라가는 전개 펼치면서도 입상을 했던 전력이에요. 앞선의 선두권 레이스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데, 자, 이번 경주 승급 전에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자, 여타의 마필들을 제쳐놓고 1800m 가장 유리한 선행으로 레이스를 펼쳐 나갈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7번 동남천하입니다. 자, 이 말은요, 2013년도 데뷔 후에 단거리에서는 상당히 좀 기복을 보였던 말인데, 작년에 4세로 접어들면서 중장거리 출전하기 시작했는데, 그야말로 중장거리에서 포텐을 터뜨리고 있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중거리, 장거리, 스태미너형 마필로 평가가 됩니다. 4등급 시절이었던 작년 8월부터 10월까지 동거리 1800m를 3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자, 확실하게 중장거리 검증을 받은 전력이에요. 이 3등급 승급 이후에도 꾸준하게 중거리 출전, 적응력 배양해 나가면서 직전에 1800m 레이스 앞선 빠르고 가벼운 주로에서도 입상을 차지한 전력이죠. 이 7번 동남천하, 자, 이번 경주 8번 월드 챔피언 보내놓고 전개까지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를 펼쳐낼 말이에요. 자, 3번 고속질주입니다. 이 말이 1월 10일에 그 부상으로 출전 제외가 되었었죠. 이후 2번의 경주 출전, 직전 경주 이후에는요, 좌후 구절부 찰과상과 답창의 병력으로 7주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훈련식 컨디션은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이번에는 요 8번 월드 챔피언 제외하고는 빠른 말들이 초반에 없죠. 그럼 3번 고속질주는 2선, 내선 최적의 레이스가 보장된 만큼 복병 전력으로 지켜보고 있는 마필이에요. 자, 2번 필꽃, 어느 시점에서 타이밍을 잡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만, 직선에서의 한 발 올려붙이는 추임 능력이 상당히 매력적인 말이죠. 자, 결과적으로 중장거리에서 확연하게 자신의 능력을 꾸준하게 발휘하는 요 7번 동남천하, 뭐 전개까지 8번 월드 챔피언 선행마 제외하고는 빠른 말이 없기 때문에 2선에서 가장 유리하게 전개 펼칠 동거리 연투 기대치가 높은 말로 평가를 하고요. 승급전의 상대는 강해졌습니다만 대폭 감량 혜택에다가 단독 선행 이점, 요 8번 월드 챔피언의 선행 1승 가능성. 자, 그다지 복잡하지 않은 전개, 내선 최적의 인코스 전개, 3번 고속질주의 선전 기대치. 앞선이 무뎌질 때 유일하게 마지막에 올려붙일 2번 필꽃의 추입 한 발 역전극까지. 결과적으로 동거리 스태미나형 검증을 받은 전력이죠. 7번 동남천하의 연투 기대치에 가장 높은 점수를 주는 부산 8경주였습니다. 네, 8번마 월드 챔피언이 지난 경주 1400m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당시에 같이 뛰었던 팬텀 블레이드라는 마필이 같이 밀었으면 아마 월드 챔피언이 선행을 장악하지 못했을 텐데, 팬텀 블레이드가 이제 힘한 배를 바로 들어가면서 밀어서 선행을 장악했던 마필이 월드 챔피언입니다. 선행을 장악하고 종반 걸음의 동영상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여력이 크지는 않았는데요. 늘어난 1800m,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사실 결과가 상당히 궁금한 경주기도 합니다. 이경국 위원은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있을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8경주를 분석하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승급전의 8번 월드 챔피언이나 7번 마필인 동남천하에게 거는 기대는 저 또한 매우 높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대가 강해지고 장거리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육전 4승 준우승 2회 입상률 100%의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8번 월드 챔피언은 1400에서 보여준 걸음으로 놓고 볼 때 기본 능력을 어느 정도 좀 갖췄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면 1800m 첫 도전에서도 저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7번 동남천하 같은 경우도 이번에 국 1등급에서 아주 유명한 마필이죠. 돌아온 현표와 좀 병합을 할 때도 보면 직전에 입상 상승 엿에 몰아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8경주에 제가 복병권 세력으로 한두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마필은 좋은 게이트 배정받은 1번 벌마 소년입니다. 벌마 소년 같은 경우는 직전에 혼 3등급 경주에 원정 출전해서 걸음을 재본 마필이에요. 종반에 좋은 탄력을 좀 늘어난 걸음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뭐 자기 소속 등급으로 돌아와서 한결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좀 주목해 주십사 설명드리는 마필 1번 벌마 소년입니다. 네. 자, 8마리 단촐한 편성의 1800m 8번마 월드 챔피언이 초속, 중속을 밀어서 내고 선행을 장악한다면 3km 감량 이점을 감안했을 때 경쟁력은 충분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서두에 드렸었는데요. 저는 이번 경주에서 5번마 양키 드림 요 마필을 2변마로 좀 언급을 드리고자 합니다. 2등급에서 뛰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3등급 경주에 강급해서 출전을 하게 되는데 부담 중량을 직전 경주보다는 4.5kg를 더 받았습니다. 57kg입니다. 그러면 이 마필은 5세 거세 마필이죠. 마령 기준으로 봤을 때 크게 경주력을 발휘하는 데 큰 지장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5번마 양키드림은 사실 초속, 중속이 상당히 빠른 마필이에요. 지난번에는 기립늦발하고 후미권 전개하고 완전한 졸전인데 원래 기립늦발하는 마필은 아니었습니다. 초속, 중속이 워낙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초반에 자리 잡으려는 노력만 해준다면 기습선행까지 한번 나설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5번마 양키드림은 그래도 썩어도 준치다. 그래도 2등급에서 뛰던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주부터 관심권에 두고 지켜볼 마필로 언급을 해드립니다. 민병철 의원 추천 경주가 이어집니다. 지난주 적중내역 화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죠. 참고를 해주시고 준비한 경주는 9경주를 준비를 했습니다. 출마표 만나보시죠. 경주거리 1200m입니다. 혼합 3등급 마필들의 경주 11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반 초속이 빠른 마필들이 인코스에 상당수가 포진이 돼 있어요. 초속, 중속이 엇비슷하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전개가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측은 되는데 이번 경주를 어떤 마필에 주목을 하고 추천 경주로 선정을 해줬는지 직접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 부산 경마에서는 그 두 번의 승부처에서 임팩트 있는 현장 추천으로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방송 추천 경주였던 5경주에서 약속의 시간에 순간의 법칙, 자 37.8배짜리 고배당으로 승부 경주 적중해드렸고요. 자 전반부 승부처였던 2경주에서 인디언 치프의 쾌한 영웅, 쌍승식 30.8배까지 오로지 한 방으로 적중을 해드리면서 자 금요 부산 경마 지난주 충분한 승부 경주 기쁨을 안겨드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자, 9경주는요. 다수의 선행마 출전으로 흐름 빠른 레이스가 예견되는 1200m 혼전 경주입니다. 이 앞선의 전개 상황에 상관없이 자유로운 전개를 펼쳐낼 마필을 놓고 우리는 승부를 하겠습니다. 자, 8번 BK필은요. 거구의 체격에다가 스피드와 종반 경합 중 지지 않는 근성까지 충분히 겸비한 말로 보여요. 작년 12월 달 데뷔 후 최단거리 선행 1순 2연승을 구가해 나갔단 말이에요. 기본기가 상당히 출중했는데
자, 3등급 승급전에서 이 중거리 1600m를 출전해놓고 선행으로 나섰습니다만 자, 늘어난 거리 극복을 못했죠. 자, 직전에는 인코스 최적의 전개 펼쳤지만 마지막 한 발 부적 3차기였는데 자,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뭐 경합받는 선행 조건 그리고 늘어난 거리 또한 선입전으로도 충분히 이제는 가능성을 엿보이고 있는 말이에요. 이번 경주 빠른 페이스가 예견이 됩니다만 자, 충분히 요 8번 BK필은요. 뭐 선행을 나서지 않는 조건에서도 이번 경주 충분히 입상 기대치를 가져볼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자, 7번 백두는요. 현등급 중거리 1600m까지 우승 전력이 있는 말이죠. 상당히 뚝심 좋은 말이고 자, 올 초 시황 공백 이후 직전 복귀 전 아무래도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 봅니다. 이번에 정상 출전 주기로 돌아왔고요. 2주 만에 출전하죠. 자, 기본 내재 능력이 워낙에 좋은 말이기 때문에 1200m 레이스 7번 백두의 선정 기대치 가능해 보이고요. 자, 6번 유아 힐레리러스는요. 작년 10월에 단거리 입상 이후에 부종, 요배통 등으로 공백이 있었습니다. 자, 공백기 동안 21조에서 13조 강병은 마방으로 이적을 했고요. 자, 이번에 복귀전을 치르는 가운데 2월 27일 주행 심사 시 상당히 건재한 면모를 보인 말이에요. 복귀전 이번에 상당히 기대치를 가져볼 말이고요. 강공선행작전 4번 아주 최강은 직전 대비 거리 줄여 1200m 레이스 1승 기대치 가져볼 말이고 자, 5번 한반도 정복도 거리 대폭 내려가지고요. 앞선에서 최선 끈기 가능해 보이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이 충마 선정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 보입니다만 자, 이번에 레이스룸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전개 이점을 충분히 살려볼 마필을 충마로 놓고 현장에서도 환수 최상의 한방 추천으로 적중을 이루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7번마 백두, 8번마 BK필 두 필이 주목을 받는 가운데서 투자 가치가 있는 선택을 해주겠다. 한 방으로 약속을 드렸는데요. 꼭 적중을 저도 기원을 드리고 싶고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경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10경주입니다. 출마표 보시죠. (1400m) 2등급 마필들의 경주입니다. 12마리가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팅 점수 구간에 있는 마필 중에서 7번마 샘퍼파이가 껴 있는데요. 이 마필은 이제 등급으로는 3등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레이팅 점수 구간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출전이 가능했던 경주입니다. 12마리 중에서 최근 경주에 이제 기복을 보이는 마필들도 있고 최근 경주에 회복세를 보이는 마필들도 있는 기량차는 크지 않은 편성이기 때문에 혼전도가 좀 있어 보이죠. 자, 이번 경주 이경규 위원은 어느 마필을 주목하고 있을지 먼저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 경주에 주목하는 마필 이들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네치게이트에 배정받은 2번 푸르네이스 또 최외곽 게이트에 배정받고 있는 12번 겨울왕국 이 두 쪽에 조금 좀 관심을 기울여 보고 싶어요. 네치게이트에 배정받은 이번 푸르네이스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직전에 1600m 입상 시의 모습을 보면 결승선 한 110m 정도 남겨놓은 지점에서 답보 변환을 하는데 오히려 답보 변환이 조금 좀 부자연스러우면서 오히려 탄력의 손실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이번에 외 4등급 마필과 병합할 때 모습 보면 직전에 아쉬움을 좀 서력하기 위해서 준비를 잘했던 모습이라는 점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이번 겨울 왕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직전에 우승을 통해서 저는 뛰는 법을 알아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로 아주 인상적인 걸음이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합니다. 직전에 우승 좋은 컨디션 바탕 아래 출전 주기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모습이고요. 부중 감량을 이뤄내주기 위해서 진겸 기수로 기수 교체까지 하는 마방의 어떤 정성 들인 모습을 본다면 제가 보기엔 다시 한번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는 전력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서두에 MC께서 샘퍼파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선행력이 좋은 4번 우박이와 함께 레이팅 점수가 구간에 접어들면서 국 3등급 소속 마필로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샘퍼파이 같은 경우는 뭐 대폭 부중이 부담 중량이 내려갔다는 매력적인 면과 함께 직전에 저는 좀 경주 뛰는 모습을 보면서 결승선 임박해서 좀 동료하는 모습이 좀 미흡하지 않았느냐 그런 좀 아쉬운 모습을 봤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우승까지도 도전을 할 수 있는 관심 세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뭐 그 밖에 감량 효과를 잘 발휘만 해준다면
뭐 5번 바다왕자 같은 경우도 종반에 한 발을 쓸 수 있는 복병권 세력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뭐 2번 프로네이스와 12번 겨울왕국 쪽에 조금 좀 관심을 집중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부족한 듯한데 민명철위원은 보충 설명하고 싶은 부분만 좀 짧게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딱 한두 관심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9번 부호입니다. 자, 이 말이요. 2014년도 3세마 시절에 중거리 1500m까지 연투를 이어갔던 능력 상승세의 말이었죠. 헌데 과부하가 걸렸나요? 자, 이후에 이 평골절이 병력이 발생해서요. 2015년도 1월에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기나긴 재활의 기간이 걸렸죠. 지난 1월 달에 1년여 만에 복귀전에서 아무래도 실전 감각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졸전이었다 봅니다. 이번에도 14주 만에 출전을 합니다만 뚜렷하게 회복세의 탄력을 훈련 때 선보였고요. 워낙에 기본기 출중한 면모를 과거 보였던 말이죠. 전개도요. 7번 샘퍼파이가 초반이 빠릅니다만 이 9번 부호도요. 밀어나가는 중속이 상당히 좋아요. 이번에 1400m 거리고 초반 전개에서 상당히 선두권 유리한 위치 선점에도 수월해진 편성옥이 만나서 이 9번 부호 이번에 오랜만에 입상 기대치 충분히 가져볼 전력으로 평가합니다. 네, 뭐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고 저는 6번마 상승 모드란 마필을 설명을 뭐 짧게 드리겠습니다. 출발 자체는 매끄러웠고 중속이 나오는 과정에서 애과 게이트다 보니까 인코스에 밀고 나오는 마필들에 비해서 자리 잡기가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어하는 모습이 반복되는데요. 이번에는 10번 게이트에서 6번 게이트로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지난번처럼 애곽 돌면서 제어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초반부터 밀어서 좋은 자리 선점하면 이번 경주에서는 6번마 상승 모드도 경쟁력은 충분해 보이는 마필로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풀어드릴 경주는 모두 풀어드렸고요. 화면으로 풀어드린 경주에 대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2번마 월드 플래시, 4번, 6번, 10번, 12번입니다. 6경주입니다. 10번마 미스터 스탠딩, 12번, 9번, 11번, 1번입니다. 8경주입니다. 7번마 동남천하, 8번, 2번, 3번, 1번입니다. 10경주입니다. 2번마 프로네이스, 12번, 7번, 9번, 8번입니다. 지주교차 4경주죠. 3번마 황룡전설, 5번, 4번, 2번, 10번 순서로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일단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주로 컨디션도 경주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짝수 경주 풀어드리다 보니까 4경주부터 풀어드렸는데 1, 2, 3경주 선행, 선입 어느 마필들이 좀 더 유리한 전개를 펼치고 능력 발휘를 해주는가 이 부분을 후반 경주에 차근차근 대입을 해 주신다면 좀 더 결과에 근접하는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토요 경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